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해경이 올해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 퇴거시켰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두 야당의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은 흥행 조짐에 고무된 반면 국민의당은 경선 룰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남의 반대에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까지 겹쳐 더 꼬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경이 총기까지 사용하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에 맞선 중국 어선의 저항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단체로 떼를 지어 집단으로 저항하는가 하면 선체에 쇠창살을 두르고 해경 함정으로 돌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6km 해상.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도전하려! 쏘기시작! 해경이 무허가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무기 M60 900발을 발사한 건 어젯밤 11시쯤. 서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중국 어선 30여 척을 검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계속 도주 중에 있어요. 현측 생창살, 현측에 생창살 다수 모이고 있어요. 선체 양쪽으로 단속 대원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이들은 한 척이 납포되자 40여 척이 가세해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으로 돌진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던 이들은 사격이 시작되자 어업협정선 바깥으로 달아났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뒤 20차례 3,005발을 발사해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을 퇴거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야당의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통합선언 열흘 만에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진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세 전 대표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선 주자가 더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광주를 방문한 정운찬 전 총리는 우선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힘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특정 당과 합한다 또는 어느 특정 당에 입당한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텐트 문을 더 열어둬야 하는 국민의당으로선 당장 경선 룰을 만들거나 일정을 잡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당원 수나 지지율이 낮아서 경선을 흥행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역선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에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로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다음 주 월요일 지도부가 광주로 총출동해서 텃밭에서부터 다시 반전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수원과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갈 길은 먼데 발걸음은 꼬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의 이전 예상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 등 2곳, 수원은 화성시로 선정했는데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게다가 대구의 경우 두 자치단체가 서로 이전해오기 위해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지난해 여름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는 대구보다 먼저 통과해놓고도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의 반대가 강력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위까지 구성할 정도입니다. 주민 기피 시설을 전부 전남으로만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전남으로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시설,
이러한 것들은 광주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아라. 최근에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까지 겹쳐 문제가 더 꼬인 모양새입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3곳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산구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군공항까지 간다면 더더욱 반대하겠죠. 또 더욱이 거기에 방공포대까지 같이 끼어서 간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아마 그걸 찬성할 곳이 없을 것이다. 안팎으로 난관에 빠진 광주 군공항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최근엔 광주시 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투기를 꾸렸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남 도의회 반대 투기와 서로 대화와 설득 또는 타협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3월과 4월에 전남 22개 시군을 상대로 이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 국방부와 협의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대로 가다간 당초 일정보다 훨씬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큽니다. 하루에 1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인데요.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진 채 고가도로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난간 구조물은 10m 아래 고속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차량까지 추락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급을 못 꺾은 거예요. 지금까지 3번 살짝 들렸어요, 박수가. 이에 앞서 지난 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구분기를 주행하던 38톤짜리 탱크로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차량에는 20톤이 넘는 유해 화학물질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와 항만을 끼고 있는 여수와 광양 등에서는 연초부터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특성상 대형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수 묘도대교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콘크리트로 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파편이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면서 주행하던 차량 석 대가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지 거리가 매우 길고요. 앞차와 안전거리를 판단하는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 사고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0%인 5,900여 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80대 자매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화순군 남면의 한 주택 부엌에서 82살 양모 씨와 양 씨의 여동생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자매가 아침밥을 해먹기 위해 연탄불을 지피다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광주 남구와 한평에 주소지가 있는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들은 초등학교 취학 통보를 받고도 거주지에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예비 소집대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82명은 질병이나 해외 출국 등으로 잠시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반한 섬, 바로 완도 보길도입니다. 경치가 좋아서 신선이 사는 섬으로 불릴 정도인데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들어선 인공연못 회수담. 판석을 따라 자연이 만든 연못 세연지. 그 가운데 들어선 정자 세연정. 정원의 규모를 뛰어넘어 원림으로까지 불리는 이곳이 어부사 시사가 탄생한 고산 윤선도의 섬 보길도입니다.
당쟁에 밀려 유배지를 떠돌던 고사는 병자호란 직후 세상을 보지 않을 결심으로 제주를 향하다 수려한 산세에 반해 보길도에 머물렀습니다. 가문의 전 재산을 동원해 낙원을 조성한 그는 13년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실 오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근데 마침 봄방학 맞아갖고 좀 작심하고 한번 가보자. 세연정과 동천석실, 낙서제 등 고산이 머물렀던 공간들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후가에 5번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오후가도 이 낙서제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창작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추자도가 손에 잡힐 듯 바라보이고 맑은 날이면 한라산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망끝 전망대. 크고 작은 동그란 돌들이 파도에 부서지며 맑은 소리를 내는 공룡알 해수욕장. 제주도로 유배가던 우암 송시열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를 남겼던 바위는 보길도가 간직한 보물입니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가장 많은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피는 동백은 백동백으로도 불립니다. 정돌이, 구계 등 경작지에 인공숲과 동백, 황칠 등 난대숲이 가득한 보길도. 설화와 역사가 혼재한 신선이 사는 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대인예술 야시장이 내일 저녁 7시에 깨어납니다. 이번 달 야시장은 씨앗과 함께 춤추는 달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내일은 오후 7시에 자정 사이에 국악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길놀이와 지신밟기 공연부터 퓨전 국악 연주회까지 볼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남노민요 소리꾼 이성순 명창이어 맛깔나는 전통 소리를 선사합니다. 또 체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대인시장 제2주차장을 방문하면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평 갤러리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달 11일까지 맛있는 미술을 주제로요, 사회를 풍자하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인예술야시장은 책방을 여는 등 인문학의 비중을 높이고요. 상인과 시민셀러 사업팀이 각각 주관하는 삼색야시장을 개최해서 타 시장과 차별화를 둘 계획입니다. 오늘의 검색창입니다. 광주시장을 비판하는 듯한 광주상공회의소 김상렬 회장의 발언에 대해 광주시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김 회장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해 예타 통과 때는 환영 성명을 발표해놓고 갑자기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복합시설과 관련해서도 교통이나 주변 상권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허가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배후 세력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환영 성명을 통해 무전 유죄라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타파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거쳐 아마추어 야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등경기장 활용 방안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리모델링이 끝나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의 인구가 190만 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남의 인구는 190만 2천여 명으로 작년 말보다 1,5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5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데다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의 쇠락으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